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이승조 전문가와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아쉬운데요. 꽤 오래됐죠? 네. 저도 아쉽습니다. 네. 2014년도에 좀 큰 그림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청사진을 그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 시간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올 한 해. 저는 상반기는 작년하고 똑같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880까지 저점 찍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전번에는 1930과 2050의 박스였다면 이번에 한 6월 달까지는 1850과 1950의 박스가 하단이 내려온 것 같고,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3월 그 연준에서 테이퍼링이 규모와 속도, 계속 그냥 미국은 주변 상황 고려하지 않고 계속 가는지, 거기에 따라 출구 전략에 따른 외부 신흥시장의 환율의 변동성,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태풍의 눈 속에 들어온 게 2월달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월 중순 사이클에서는 요 변수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과 2014년을 비교한 건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여기는 테이퍼링. 이 테이퍼링에서 타이트닝이 가야 금리 인상할 텐데 이거는 2015년 이후 테니까 한 1, 2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출구 전략은 계속 속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때는 94년대는 중남미 금융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아리엔트랙인데 여기다 제가 몇 가지 나라를 더 첨부하겠습니다. 이집트, 터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3월에서 6월 코스에 IMF 구제금융 신청하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신흥국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수출 규모가 8에서 10%라면 중국 25%, 그다음에 아세안이 한 22%, 그다음에 남미 쪽 합치면 이쪽에 합쳐서 한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변동성 지표보다 신흥국과 중국의 변동성이 어떻습니까? 거의 8에서 10에서 50하면 5배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점검할 거는 GDP 성장 속도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가 감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현대차, 삼성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1,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하나의 어떤 모든 전체적인 시장을 결정하는 하나의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 속도 3월 달에 전체적인 주변 상황에서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테이퍼링 연기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도출되는 게 우리한테는 좋고요. 오히려 테이퍼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금년 안에 출구를 완전히 완료시키겠구나. 그러면 매달 연준이 있을 때마다 100억 불씩 한다고 그러면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달에 이 테이퍼링이 끝난다. 이때까지의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시고 아까 제시했던 변수들을 잘 조절해 가시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신흥국과 중국의 흐름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오늘 중국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빨간 색깔이 중국입니다. 반드시 2050선을 거주시고요. 2050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2000을 깨고 내려가면 우리가 대반등 에너지가 1930에서 50에서 저항이 되고 다시 요번에 형성됐던 1880을 3월 중순 테이퍼링 전후에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건 그러면 대세 상승을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은 없냐? 테이퍼링 함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틱 운임주 구리 가격이 쌍바닥 찍고 올라가줘야 된다. 이거는 상해 증시가 바닥 찍고 올라갔다는 원자재 관련해서 미국보다 중국이 성장 정책 구조조정보다는 성장 정책을 써서 원자재 수급이 증가하면서 뭔가 모멘텀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그림은 발틱 운임지수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전번에 저희가 2300대 여기서 중국이 고점 찍고 발틱 운임지수가 빠지면 원자재 관련주 소재주가 급락할 겁니다 했는데 여기서 고점 찍고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조선, 건설, 중국 경기 민간주, 화학 소재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2월달, 3월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그 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18일, 19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속도를 조절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달 있는 FMC 회의에서 100억 불 규모로 테이퍼링을 계속해서 축소를 해 가는다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제 완전하게 양적 완화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금리 인상으로 가거든요. 네. 그럴 그러니까 경우를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시장은 어디냐면 2016년, 7년도에 영향 파악이 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대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롱텀 전략에 바이앤홀드 전략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변동성 전략을 쓰는데 그 대상이 지금은 하이닉스 한국전력 갖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월 그 말이나 중순까지 삼성전자 올릴 거로 봅니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거품 만들어 온 다음에 또 죽이는 게임을 할 거다. 그 기준은 여기 날짜를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봤습니다. 2월 24일 날 스페인 모바일 콩글레스라고 있습니다. 150만 원에서 123만 원까지 뺐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시죠. 150만 원과 123만 원이 딱 중간가, 135만 원과 7만 원. 그런데 실제 파동은 130만 원도 못 간다 그러면 이번 1, 4분기 실적은 8조 3천억 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 4분기 실적 노출될 때 충격파가 크겠죠. 반드시 135만 원 이상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8조 5천억에서 9조 정도까지의 실적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 갖고 올려놓고 흔드는 과정을 테이퍼링 전환 18, 19일까지 올렸다 뺐다 하면서 변동성을 줄 때 요번에 저점에 형성된 1880, 선물은 245입니다. 그럼 넉넉 잡고 10포인트 올립니다. 255. 거기에 네. 중시값 250, 삼성전자 130만 원. 이게 저항이 되냐 지지가 되냐가 2월 말까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과정에서 IT 갤럭시 S5와 관련된 부품 관련주의 순환장과 그다음에 정책적 모멘텀 테마장, 중소형주장 이렇게 형성되고 대형주는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에서 올렸다 뺐다 하는데 이용당하지 않을까. 이게 금년 그 2014년도 상반기장의 특징이고 그거를 삼성전자 갖고 눈높이를 맞추는 변동성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드리고 싶네요. 지난해와 비슷한 그림이네요. 지루한 박스권 안에서 일단 245, 선물지수 255 사이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 또한 그리고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중간에 산의 테마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소형주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 인덱스보다는 그 뜻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장이 계속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종목장이에요. 스몰캡장.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도 뱅가드 펀드, 작년엔 뱅가드 펀드 그렇죠. 때문에 그게 이제 이슈였고요. 6월 말에 거의 1770에서 작년도에는 1770과 2050 박스였다면 요번에는 그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1850과 1950이고 2000을 바라보려면 아까 제가 말한 선행 조건들 테이퍼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또 신흥시장에서 뭔가 수요의 증가와 성장 정책을 써서 뭔가 다시 뭔가 변동성의 유동이 아닌 유동성의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 한 금년도도 차별화장의 변동성장을 이용하는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변동성의 순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쁠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최근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 오늘 보면 GS건설가 하한가거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또 반대 흐름이 그렇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업종이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스켓의 롱숏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걸 카오스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적.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져야 트렌드가 나오는데 네. 그게 금년도 상반기는 아니다. 어려운 장이에요. 예, 어려운 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지지선, 저항선을 딱 미리 숙지해 놓고 대형주는 박스 매매. 그다음에 스몰캡 종목에서 실적이 우상향되고 특화되는 종목들의 우상향 전략의 종목장 이걸 자금을 배분해 갖고 2014년도 상반기는 조절해야. 그래서 스마트한 투자자들만 성공하는 장이고 눈먼 장은 절대 아니다라기 때문에 참 매매하기가 힘든 장이다. 최근에 이렇게 코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는 단단히 갤럭시 S5와 관련된 종목들이 네, 있죠. 부품주들. 네, 부품주들 그리고 OLED주, LED주 이런 것들의 순환 사이클을 잘 조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따라가지 마세요. 급락할 때 사고 급등할 때 파는 박스 매매의 순환 매매로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보시죠. 거기에 기준은 52주 최저가와 120일 동안의 평균가가 52주 최고가
그 기준선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열심히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승조 전문가와 마지막 시간 가져봤는데요. 2014년을 바라보는 상반기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승조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